먼저 화해 공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화해 공고 당시의 금액은 원고들 두 분에게 각 1억 7천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변론길이 열린 것도 아닌데 그 인용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화해 공고 결정대로 판결이 나올 걸로 보고 그 판결의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그 당초에 하려고 했던 얘기와 좀 방향을 달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와 저희가 주장했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 문제, 그리고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산정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 법무법인 다산의 김혜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이 사건의 개요와 그리고 피해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 위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제3차 그리고 제6차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고 홍성록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홍성록 씨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1987년 5월 10일 영장 없이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약 7일간 경찰서, 파출소, 여관 등을 옮겨 다니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 박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제3차, 제5차, 제6차 사건에 대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전제로 홍성록 씨의 실명, 얼굴, 가족 관계 및 사생활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홍성록 씨는 석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찰의 동향 감시와 주변 탐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직장을 잃고 사회적 낙인 속에서 2002년 3월 18일 사망하셨습니다.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국가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인하여 홍성록 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한민국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단순히 1987년 7일간 불법 구금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조차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한 진술을 토대로 망인을 연쇄 강간살인범으로 단정하여 공중파 방송과 전국 일간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성록 씨는 형사재판을 받거나 방어권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국가기관의 발표와 언론 보도만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고한 시민에게 사실상 기소 없는 사회적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홍성록 씨는 1987년 5월 17일 석방된 이후에도 약 30여 년간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홍성록 씨는 구금되어 있든 석방되어 있든 전 국민이 얼굴과 이름을 아는 연쇄살인 용의자라는 사회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형성된 사회적 낙인은 물리적 구금의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하였습니다. 이는 홍성록 씨의 자유와 인격적 법인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상태의 계속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수사 과정에서 홍성록 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직접적인 강압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수사관들로부터 반복적인 진술 강요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맞고 아빠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형성된 사회적 낙인 또한 홍성록 씨 개인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전 확장되었습니다.
성장기 전반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 이르기까지도 살인 혐의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어야 했고, 저희는 이러한 점을 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했다고 보았지만, 오늘 법원은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8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불법 구금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아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사실 이춘재라는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사실상 창살 없는 어떤 구금으로, 사회적 구금 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그런 이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화위에서 화성 사건 피해자로 인정하신 분들 중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분이 총 3분밖에 안 되는데, 이 사건 판결을 계기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본인의 어떤 피해를 주장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단은 이 판결이 이렇게 선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홍성욱 씨께서 생전에 좀 어떤 고충을 겪었다고 말씀을 남기신 게 좀 있었나요? 이분은 불법 체포 당했고, 또 일주일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고요. 그리고 가혹행위와 수면 박탈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또 변태적 성욕자로 만들어서 이런 그럴듯한 자백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또 무혐의로 풀려난 후에도 약 5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했고요. 사찰 과정에서 이제 이분 주변 분들로부터 동향 파악을 했었는데,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계속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그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서 빨간 팬티를 입고 속옷 차림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던 영화 속의 인물이 지금 홍성록 씨를 두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홍성록 씨 자백 중에는 그 부인이 이제 집을 나갔는데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이렇게 그 성적인 충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백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 배우의 모습은 또 홍성록 씨의 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의 어떤 낙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풀려난 후에도 2002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로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당사자분들과 상의해서 제기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 씨 이후에 홍성록 씨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럼 다른 국가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 분들에 영향을 네. 미칠지 쥐나이법이 개정돼서 쥐나이 결정을 통해서 피해자성을 인정받으신 분들은 2029년까지 2029년 2월까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이 판결 금액은 저희 상당히 아쉽지만 이 판결 관련 기사들이 화성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알려져서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주장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록 씨와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판결 관련 기사에 화성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신 분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언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주장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유가족분들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뭐 말씀하시거나 반응 보이신 게 있을까요?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해 공고 결정이 각 1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 화해 공고 결정이 소송 초반에 나왔다면,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나왔다면, 그 후에 이제 어떤 사정 변경의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반영이 돼가지고 금액이 줄었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겠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보니까 그 후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판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 1억 7천여만 원의 화해 공고를 했었는지 그게 의문이 남습니다. 예. 당사자분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잘 말씀드리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아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괜히 일을 벌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론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당사자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국가가 수사를 잘못했고 범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얼굴과 인적사항, 주소, 직장, 사생활 다 공개했고 또 변태적 성욕자라는 정말 견디기 힘든 낙인까지 덧붙였는데 그 낙인 속에서 오랜 기간을 힘들게 살아온 삶, 그리고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고 2002년에 생을 마감한 이분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주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직접 그 어린 나이에 수사의 대상이 됐었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위자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이 판결이 상당히 아쉬운 건 맞지만 GNI 조사 과정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이 판결 기사를 보시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GNI법이 개정돼서 200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